8-1단원 지문 나눠서 첫 번째 국어의 변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중세 국어 문헌인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나 용비어 첨가 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분석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요. 또 교과서에 등장한 문헌 외에도 소학언해라든지 월인청강지곡 같은 문헌들 활용해서 분석하도록 하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지문들 역시도 꼼꼼히 공부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중세 국어의 특징뿐만 아니라 사실 이 단원에서는 현대 국어 문법적인 지식이 탄탄하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 그리고 현대 국어 서로 비교하는 문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두어야 하고요. 높임 표현의 경우에는 현대 국어에서도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심히 공부를 해두어야겠습니다.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고 또 누굴 높이고 있는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현대 국어에서도 헷갈린다면 중세 국어에서도 바르게 답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꼭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 중세 국어로 넘어와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세 국어, 시험에 나오는 중세 국어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로 기록된 문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세 국어 중에서도 후기 중세 국어에 해당을 하고요.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자면 15에서 16세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의 국어부터는 우리가 근대 국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단원에서는 근대 국어에 대한 언급은 없고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서로 비교하는 내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음운 표기상의 차이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세 국어는요,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음운상의 공통점,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모두 함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소리 외에도 순경음, 비읍이라든지 반치음, 그리고 모음, 아래 아가 존재를 했다는 점, 공통점과 차이점 기억을 해두어야 하고요. 또 이 된소리와 관련하여서 자주 헷갈려 하는 것,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중세 국어에서 이 어두에 있는 2개 이상의 자음들이 모두 발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어두자음군이 된소리로 변화를 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우선 그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가? 된소리도 있었지만 이 된소리 외에도 2 이상의 소리가 연속해서 나는 어두자음군이 존재했고 중세 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있는 그대로의 음운이 모두 소리 났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에와 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에다 이 그리고 어에 이가 결합한 형태죠.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중세 국어는 적힌 대로 발음하면 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이 2 글자의 경우 현대 국어에서처럼 단모음이 아니고 정말 아의 이 그리고 어의 이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서로 구분해서 어울리도록 쓰는 것
모음조와 있었다. 그 다음 성조 방점을 찍어서 표시했는데 이 성조는 음의 높낮이를 통해서 단어의 뜻을 분별해요. 뜻을 분별하면 음운이죠. 그런데 음의 높낮이이기 때문에 분절 음운이 아닌 비분절 음운에 해당한다 하는 것 기억을 해두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 우리 방금 이야기했듯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하는 것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주의해야 할 것, 받침에는 이 8글자가 쓰였는데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7개가 발음되고 있다. 어떤 글자가 하나 더 있는 걸까요? 바로 시옷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이 시옷과 이 디귿이 서로 다르게 받침에서 소리가 났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적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 국어 같은 경우에는 7개의 발음만이 종성에서 발음되지만 표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표기의 원칙이 다르죠. 소리 나는 대로 적되 그 형태를 밝혀 쓰기 때문에 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발음할 때만 7개로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중세 국어는 발음 따라 표기하니까 표기도 이 8글자만 썼다. 그리고 이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팔종성 가족용. 종성을 쓸 때에는 8개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건데 8개로 소리 나니까 8개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어휘상의 차이점. 고유어의 비중이 현대 국어보다 컸다. 그리고 한자어와 외래어 존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세 당시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예시들 한번 꼭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어휘 부분에서 좀 더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휘의 의미 양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에서는 의미가 달라진 의미 이동의 예시로 싸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예시를 확인하다 보면 이렇게 의미가 완전히 변한 의미 이동 외에도 의미가 확대된 의미 확대 그리고 줄어든 의미 축소 있으니까 이런 것들 따로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에서는 이런 예시 하나 체크해 놓고 비슷한 변화 양상을 겪은 것을 묻는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문법상의 차이점인데요. 이 부분은 현대 국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현대 국어에 대한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비교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격조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간단해요. 주격조사는 가 없고 대신 이만 있었다. 그런데 이 이가 건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첫 번째 이를 그대로 적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사실 그 뒤에 그냥 1을 적는 거 지금과 똑같죠. 다만 연철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달라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모음으로 끝났어요. 모음으로 끝나면 지금은 가를 붙이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이를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를 우리가 잘 보고 분리를 해낼 수가 있어야 해요.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요. 바로 이가 있어서 다시 이를 붙이기가 애매한 경우입니다.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난 체언 뒤에는 똑같은 걸 두 번 적기 애매하니까 그냥 생략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래 체언이 불휘이기 때문에 이를 붙이지 않았고요. 우리가 분석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불휘 이렇게 둬야 하지 불후하고 이 떼버리면 안 된다고 기억을 해두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명사형 어미인데요. 명사형 어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서 형태를 바꾸어 그 문장에서 그렇게 쓰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명사를 만드는 건 아니다 하는 거 기억을 해두어야 하고요. 지금은 음이나 미음을 쓰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옴이나 um을 썼다. 그리고 이 옴과 무엇에 따라 바뀌느냐? 모음조와 맞추어서 바꾸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실제 예시 보고 이렇게 형태소 구분을 낼 수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마지막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높임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선 기억을 해두어야 하는 것, 현대 국어에서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높임은 어디에만 실현되느냐? 주체 높임에만 사용이 됩니다. 주체 높임 그리고 똑같이 다행이죠. 시 사용을 해요. 대신 중세 국어는 모음 어미 앞에서 사용하는 샤가 하나 더 있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객체 높임, 상대 높임에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상대 높임 먼저 볼게요. 상대 높임은 우리 청자 높임이라고도 하죠. 내가 누구한테 말하냐에 따라서 밥을 먹는다,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어말 어미를 바꾸어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상대 높임도 똑같이 이렇게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는 평서문 그리고 it은 의문문에 쓰였다. 그러니까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썼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어야겠습니다.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데요. 지금 무슨 일로 오신이 있고 이렇게 묻고 있죠. 누구한테 묻고 있느냐? 야수가 목련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야수가 목련을 높여서 지금으로 따지면 습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it을 활용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it과 습니까를 연결 지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객체 높임인데요. 현대 국어에서 세 가지 높임법 중 가장 약한 높임법이죠.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일부 특수한 어미나 조사를 통해서만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이 객체 높임법 정말 흔하게 쓰여요. 이 선어말 어미 삽, 잡을 꼭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형태가 습니까, 습니다의 습과 비슷해서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누구누구께와 연결을 지어서 기억을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면 묻잡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현대 국어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석가모니의 안부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안부 때문에 높임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 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고요. 여기 헷갈리기 쉬운 것, 여쭈다 라는 표현 때문에 세존의 안부를 지금 높이고 있다 착각하기 쉬운데 이 여쭙고의 경우 어른에게 무엇을 묻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목련 때문에 사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임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또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각각 어떠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지 묻는 유형뿐만 아니라 이러한 높임법이 누굴 높이고 있는지 묻는 문제, 그리고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서 현대 국어로 바꾼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높임이 실현되는지 묻는 문제 등 다양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정리를 따로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헌들 같이 보면서 아까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 위주로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한자음 옆에 이렇게 한자음 한글로 적혀 있는데요. 이 한자음 표기와 관련하여서 기억해야 하는 용어 바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이 용어 자체를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는 건 당시 한자음을 한글로 최대한 비슷하게 적기 위해서 정한 방식인데요. 지금의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초성과 중성, 종성을 모두 밝혀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성이 없는 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초성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우리 한글에서 우리말을 표기할 때 초성에 이응이 오면 예를 들어 아 같은 경우 이 이응은 음가가 없고 그저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넣어놓은 글자이지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의 이응 역시 동일합니다. 다만 초성과 종성 두 군데에서 쓰였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의 경우 우리가 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셰라고 읽어야 바른 글자가 되는 거죠. 비교할 수 있는 것 여기 중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둥을 보면 예디응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음가가 있는 이응입니다. 그래서 둥과 같이 우리가 읽어야 바른 거죠. 이 이응과 예디응 외에도 여린 히읗 활용하여서 또 우리말의 히읗과는 조금 다른 발음을 최대한 비슷하게 표기하였다 하는 것까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였고요. 음운 현상과 관련하여서 체크해야 하는 것 바로 여기 니르고저의 두음 법칙입니다. 두음 법칙은 한글이 창제된 이후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니은 초성에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구개음화도 아직 없었어요. 여기 표디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것까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현대 국어에는 없는 활용형, 리을, 이을형 활용 얘기를 해야겠죠. 리을, 이을형 활용 같은 경우에는 리을의 아래 아 혹은 리을의 으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날 때 이때 아래 아나 으가 탈락을 하고 이어적기를 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리을, 이을형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어적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헌 분석을 할 때 이 이어적기를 기준으로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외의 설명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홈페이지나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용비어 첨가에서는 기억해야 하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이 나무를 뜻하는 나모, 지금 남기역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나모라는 체언의 경우
와를 제외한 다른 모음으로 시작한 조사들이 결합할 때 남의 기억의 형태로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은 사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나모의 오가 기억으로 교체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모와 남기억의 두 가지 형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와 관련된 해석은 우리가 선지를 읽고 선지가 충분히 타당한지 아닌지 논리적으로 따져서 푸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남기억, 나모 좀 특이한 단어이다. 기억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 여기 좋다, 여름과 같은 단어들 기본적으로 뜻 알고 있어야 문제 바르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내 히읗과 같은 단어 히읗으로 끝나는 체언 중세국어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또 기억을 해주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 우 히읗도 찾을 수가 있네요. 그 다음 특이한 거 여기 갓 없으시니 할 때 이 갓 지금 반치음 여기 받침에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중세 국어에서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했고 또 소리 나는 것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의 8개라고 했는데 이건 뭔가요? 물을 수 있겠죠. 팔종성 가족용이라는 원리 정해 두었지만 이치나 혹은 여기 꽃처럼 이에 벗어나는 예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온다면 해당하지 않는 예시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 바로 높임의 혹격조사 높임의 혹격조사 하가 용비어천가에 드러난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았고요. 문제 한번 풀면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A에서 E 중 나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A 어두자음군 뜻을 실업펴지 할 때 이 뜻 비읍의 디귿 사용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두자음군 확인할 수 있다. B. 의미가 달라진 어휘 여기 어여삐 여겨 지금은 예쁘게 이렇게 쓰지만 당시에는 어여쁘다 하면 불쌍하다, 가엾다 이런 뜻이었죠. 의미가 이동하였다. 그 다음 C, 이는 모음 이로만 실현되었다 되어 있는데 이 형태, 이나 반모음 이를 제외한 다른 모음 뒤에서 이런 형태가 나타났죠. 이르고저 할 바 있어도의 홀빼, 지금 홀 그리고 바, 그 다음 조사 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가 생략된 형태 이건 체언이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야 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지금 이가 생략된 형태를 확인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D를 찾을 수가 없다. 마지막 이 명사형 어미 옴이나 um이 사용된 경우인데요.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때 이 씀에 우 사용해서 만들고 그 뒤에 조사에 붙인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까지 있더라. 나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건 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높임 표현과 관련된 부분이죠. 첫 번째 A, 니자샤도가 주체인 성신을 높이고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성신이 니자샤도 되어 있고 뜻은 성신이 이으셔도 이런 뜻이죠. 성신이 있는 사람 주체이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다.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네요. 주체인 성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높임 표현 사용하고 있느냐? 여기 선어말 어미 샤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 하샤자 주체인 하늘을 높이고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샤를 사용하여서 주체를 높이고 있는 것 맞지만 경천근민한 건 누구인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임금이죠. 임금이 경천국민해야 더 굳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인 하늘이 아닌 임금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해야 적절하겠고요. 3번 시 구두시리이다. 객체인 임금을 높이고 있다 되어 있는데 우선 시리이다 쓰여 있지만 객체 높임 삽 확인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일단 객체를 높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의미 확인을 해보면 나라가 더 굳을 것입니다 하고 임금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임금은 청자이고 청자를 위해 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굳는 것인데 이 나라를 높이기 위해서 시 활용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D 믿으니까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되어 있는데 같죠? 똑같이 객체 높임의 삽 확인할 수 없고요.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자인 임금을 위해서 it 사용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자, 상대인 임금을 높이고 있다. 마지막 이 니라샤데, 청자인 세존을 높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야수가 목련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샤는 청자인 세존을 높이고 있다. 보기 어렵고요. 말하는 사람 야수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자인 세존을 높이기 위한 혹은 it 확인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여기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어의 의미 변화, 유형에 따라서 같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보기에 얼굴, 현대어 풀이를 보면 사람의 형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의 형체 중에서도 정말 머리 부분, 눈, 코, 입이 있는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범위가 훨씬 줄어든 의미 축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를 보면 1번 놈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이 놈은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남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 전체에서 남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의미가 좁아졌죠. 축소되었다. 같은 유형인 것 1번 바로 찾을 수가 있네요. 나머지도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한이라 되어 있는데 이 아의 하는 많다 이런 뜻이죠. 지금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디귿, 어여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여쁘다가 지금은 예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불쌍하다 이런 뜻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역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네요. 리을의 좋고는 지금의 좋고에 해당하는 뜻이고요. 국의 음화 때문에 이것이 좋다로 바뀌어서 지금의 표기가 된 예시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표기만 변해서 적절하지 않다. 5번 여름. 여름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계절을 나타내는 여름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은 유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은 1번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국어의 변천 함께 살펴보았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